책과 얽힌 북토크 오세호의 그 와인이 별건가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세호 작가는 내 작가라고 얘기하기가 참 아직 쑥스러운데 오세호 작가는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되게 오래됐어요. 저한테는 제가 와인의 극초보일 때 저한테 와인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의 날이면 항상 모셔가지고 이 선생님으로서 예우를 해주는 단 하루가 있어요. 그날만은 제가 이제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근데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북토크 자리를 만들어 봤는데, 제일 첫 번째 드릴 질문이, 제가 일단 질문을 한 좀 7, 8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 생각을 좀 해주고 계세요. 그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편집될 거니까. 그래서 전 책을, 제가 이제, 저도 이 추천서 썼는데, 책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왜 이렇게 책을, 이런 스타일 또는 이런 톤의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이런 책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바로 대답하면 되는 거죠. 아, 또 긴장한다. 예. 책은 이거 몇 분한테 아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오래 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20년까지는 안 됐다. 한 10몇 년 전에 와인바에서 일할 때 그 이제 진짜 바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그 와인 이야기나 뭐 이탈리아 이야기, 음식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고 혼자 듣기 아깝다고 책으로 써보라고, 물론 이제 그때는 가볍게 던진 이야기인데 사실 그런 분들이 꽤 있다가 오늘 아직 이 자리에는 안 오셨는데 그 중 한 분이 그 후로 이제 와인바도 지금 하고 계신 분인데 그 까뜨린 네, 사장 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극을 되게 많이 줬어요. 책을 꼭 내야 된다, 꼭 내야 된다. 근데 그러면은 책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메모, 오늘 같은 얘기를 맨날 메모를 하래요. 나중에는 생각이 안 난다고. 그다음부터 제가 그 습관이 들었어요. 메모하고 또 손님들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도 거기다가 메모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시기가 이제 와인 되게 어색했을 때부터 대중화가 되는 그 과도기에 제가 또 하필 와인바에 최전방에 있었는데 그때 되게 재미있는 걸 느낀 게 고객들의 와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빠르게 회전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메모를 많이 했어요. 그 책을 쓰라고 했던 분이 책 나온 거 보고서 혹시 후회하거나 그런 게 아니요. 굉장히 지금 지금 갑자기 제 매니저를 자청해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근데 오늘 안 오셨잖아요. 지금 와인바 지금 저녁 시간이죠. 바쁠 때라서 지금 못 오신 것 같은데. 알겠어요. 별로 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쓰려고 할 때 이런 책을 출판을, 저도 이제 와인 책들을 많이 보고 집에도 와인 책들이 많은데 대부분 되게 그 자랑하는 책들이잖아요. 보통 내가 이만큼 와인을 안다라든가 와인의 역사, 뭐 와인을 즐기는 법 이런 책들이 많았는데 조금 다른 각도잖아요. 출판사를 이렇게 섭외를 하고 만날 때 괜찮았어요? 출판사를 선정하는데? 여기 출판사 대표님 관계자분들 와 계신데. 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또 이제 그 와인바 지금 사장님이. 네. 그리고 한 10몇 년이 흘렀는데, 우연히 한 작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참 책 어떻게 되고 있냐고. 네. 그래서 내가 나도 막 반가워가지고, 맞아, 나 책 썼지.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농담하듯이 요즘 뭐해? 나 책 써. 그러면 막 반가워요. 내가 책을 쓴다 그랬지 출판한다 그러진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10몇 년 동안 저는 와인 책을 쓴 사람이에요. 나름. 근데 정말 출판은 뭐 상상을 안 한 것까지는 아닌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요. 근데 한 작년에 그 강 사장이라는 분이 책을 이제 내야 되겠다. 그리고 출판사 한 곳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러면서 그게 또 마침 제가 어저께 체크를 해보니까 어저께가 첫 미팅한 날이더라고요. 그 출판사 대표님하고 만나서. 1년 걸린 거예요, 그럼? 예. 저는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네. 써놓은 거를 이제 편집을 하는데. 밀렸구나, 출판하는 그 시점이. 아니에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예. 살살 해주세요.
저는 오세호 작가를 처음 만난 게 이제 보나세라에서 처음 만났어요. 보나세라에서 만나서 와인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이분이 대표님 이거 굉장히 그 가격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와인입니다. 이래서 저한테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모임도 했고 장관님 모셔가지고 모임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뱅가에서 이제 딱 그 다음에 오랜만이야 뭐 했더니 저 이제 캡틴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구나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CJ 있을 때도 만났고 그랬는데 여러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 모습을 봤는데 이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들 다 쓰셨는데 그 여러 경험이나 어떤 경력에서 지금의 오세호를 만든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험 또는 경력이 어떤 걸까요? 경력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운이 좋아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 이제 조금 시들었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서울에서 최고니까 뭐 하여튼 뭐 아주 최고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안 셰프하고 일을 이제 책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이제 파울로라는 친구도 이제 이탈리아 가서 이렇게 모셔오고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결과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여행바로도 뽑혔던 벵가라는 곳에서 또 이제 오픈부터 쭉 이제 있었고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뽑힌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나 이제 경력이 하나 뺄 거 없이 다 저를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있게 만들어 줬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경력 말고 경험으로는 더 옛날로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를 베이스로 한 10년 동안 그 이탈리아뿐 아니라 이제 유럽 그리고 그 가까운 북아프리카까지 한 여행을 되게 거의 지금은 하루도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거의 매일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궁금해서 못 참아가지고 보고 오고 한 게 지금 저를 이렇게. 근데 이 책에는 주로 이탈리아 얘기만 했잖아요. 네. 그 다른 나라들 경험이나 뭐 북아프리카 경험 같은 거는 다음 책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죠? 다다음 정도. 다다음 정도. 그 책 다 읽으셨죠? 네. 뭐 한 2시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책이니까 너무 그런 책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책방에서 팔기도 좋은데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앞부분에 우리나라에서 그 지나치게 어떤 매너, 와인에 대한 매너에 집착하는 거라든가 또는 소믈리에하고의 소통의 문제라든가 또 소믈리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아직도 미숙한 면들을 이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오늘 오신 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이런 매너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한국, 일본이라고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따진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데서 와인 마시고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실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매너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뭐 매너, 에티켓 뭐 이런 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근데 그 이탈리아랑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뭐 비교이기 전에 제가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한 게 와인 공부하지 말고 와인 별건가는 일단은 여기 박사님 지금 와인을 잘 알고 뭐 오래 드신 분 아닌 그런 이제 와인에 대해서 먹고 싶은데 이거 어디서부터 먹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와인책 많아요, 되게. 근데 저도 이제 와인책 보면은 쉽게 초보자를 위한다 그러고 다들 처음부터 이거 소믈리에가 봐야 되는 책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그렇죠. 체계적인 책들이라서 정말로 뭐 눌러가면서까지 이 책을 보면은 이 와인 별거 아니네 만만하게 보게끔 하는 책을 한 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재밌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가 와인 책이 와인 이야기 있는 것보다도 사실은 제 철학은 와인과 음식이지 와인만 따로 있을 수는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 하면 또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 와인 음식 이런 식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게 됐어요. 거기서 가장 중간중간에 강조한 게 매너를 지켜라, 에티켓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보다 와인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와인 에티켓이 우선이다라는 그 메시지도 넣었고요. 와인 에티켓이라 그러면은 외워서 하거나 우리 뭐 큰 연회장 가면은 뭐라지 우물 잡방 뭐 이렇게 외워서 막 이렇게 바깥에 기물부터 이런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그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이야기들 뭐 한 예가 그거죠. 와인 먹으면서 이렇게 막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와인 에티켓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인 전문가들이나 그런 좀 그 수준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이제 좀 오인되거나 좀 다르게 많이들 활용을 하셔서 현역에 있었을 때, 이제 저기에 있을 때는 되게 민망한 걸 많이 봤거든요. 저희는 딱 보면 알아요. 와인을 그 과시하고 싶고 티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하고 정말 순수하게 와인을 정말 아시는 분들은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하시는데 갑자기 찔리는데? 네. 내가 호로록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니, 호루룩을 하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 책을 앞뒤를 맥락 없이 보신 분들이 가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호루룩 하면 왜 안 되냐고. 내가 아는 누구는 하던데, 뭐 외국 영화 보니까 하던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식사를 하는데 이게 막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입에 넣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죠. 근데 그 주로 영화 보면은 이렇게 셀러 카브에 가서 이렇게 테스팅하는 소믈리에나 오너들이 주로 하는 테스팅이잖아요. 잘 안 하셔보셨군요. 전문가라 그러더니 그래서. 그거 하면서 살에 걸리는 거 보니까 예. 전문가 아닌 거 아니야 혹시? 너무 안 했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와인 아까 이제 호로록 빼고 집에 갈 때 다 호로록만 생각나겠다. 호로록 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인 마시는데 정말 저건 아닌데 하는 게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그 뱅가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앉아서 스월링 하고 있어서 돌아버릴 것 같다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예요. 모든 테이블이 다 스월링 하고 있어서 그 얘기 나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스왈링하고 박사님도 네. 스왈링 많이 하죠. 네, 근데 네. 스왈링이 필요할 때 하는 거고 내 와인이니까 욕심이 돼서 극대화 시키는 거는 되는데 뭐 디킨팅이나 뭐 미리 오픈하고 다 방법이 많아요. 근데 스왈링이 그것도 역시 어색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예 내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네. 이건 참 애매한데 글로 설명이 안 돼가지고 제가 표현했는지 모르는데 딱 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이거를 한 명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은 완전 말도 안 되는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이걸 하지 말라 그럴 수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또 벵가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울퉁불퉁한 테이블이었어요. 오세요 분들은 아시면 이런 매끈한 데가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글라스도 깨지고 막 이거 뭐야 이거 스팀이 막 끼고 넘어지고 또 뭐 이걸 어디서 보셨는지 막 공중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흘리잖아요. 이렇게 와인잔 이렇게 있는 데서 막 해서 흘리고 막 식사 자리에서 뭐 호로록 하고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전체가 막 여기서 호로록 저기서 막 돌리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거는 좀 한번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다 또 와인 책을 보면 또 와인 책에서 단계적으로 또 다 그걸 하는 것처럼 하고 뭐 하얀 이렇게, 거다가 비춰봐야 되고 색깔로 확인하고 뭐 다 이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벵가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그 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물에 빠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있는 거 좀 질문해 주세요. 나 거기 가다 보면서 그 여기 많이 빠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내에서 나온 책 중에서도 이렇게 또 인트로덕터리한 책이 오늘 오신 시대의 창에서 포도에서 와인까지 라는 책이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초보적인 사람이 읽기에 되게 좋은 책이었습니다. 잘했죠, 김선식 대표님. 근데 어쨌든 와인을 찬양하실 일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또 보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세호 소믈리에, 제가 이제 소믈리에 시절에 만났으니까 오세호 씨를. 제가 아니라 오세호 씨가 소믈리에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와인이 어떤 와인이에요? 그 질문은 개인적으로 살면서 제일 많이 받아본 질문 중에 하나고. 그래요? 그럼 넘어갈까요, 그냥? 궁금하죠? 예. 그거를 책에서도 되게 이렇게 자제를 했어요. 뭔가 자꾸만 제가 스스로 제가 편집을 많이 했는데 와인 발광가 와인 공부하지 말고 뭐 이렇게 진짜 와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보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을 얼굴을 떠올리면서 책을 썼거든요. 네.
와인을 좀 아는 분들 말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배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와인 이름들이 자꾸만 나오고 어려워지면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저를 막 끌어내리고 해가지고 그 눈높이에 해서 그들에게 와인이 별거라를 계속 메시지를 하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와인 이름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 책에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비밀 얘기도 아니고 얘기하면 이태리 와인 얘기 많이 했지만은 스페인 와인 중에서 리베로 델 듀에로의 저기 우니꼬. 우니꼬? 예. 자,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니꼬 베가 시칠리아인데 물론 또 비싸서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없어요. 에스페셜 리세르바 에스페셜인데 제가 한 병까지 갈 때 같이 드시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근데 그게 언제 먹냐도 달라서. 나랑 아니야, 누구랑이 아니라. 그게 2000년. 그저 바르셀로나에 사갖고 와서 했잖아요. 같이 우리 마셨잖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제가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에스페셜이 그거 빈티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먹은 게 90년에 수확하고 10년 후에 또 2000년에 또 베스트를 섞어서 블렌딩 한 다음에 또 이제 리저브니까는 4년 병입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를 2007년에 먹었다. 그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책에도 썼잖아요. 이 와인은 이제는 다시는 안 돌아오는 와인이거든요. 가장 명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뭐 마트에서 팔거나 좀 편의점에서 파는 와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런 와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의미를 좀 더 주자면 감동받은 게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더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와인이라서 그냥 기억 속에만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리세르바 우니꼬 리세르바 에스페셜레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그거 380유로에 사왔는데 그 같이 지난번에 식당 가서 먹는데 거기 300만 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짜리를 제가 깠었어요. 네. 좀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마시는 이 와인은 어쩌면 다시는 마셔볼 수 없는 와인이 될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명언이라고 정말 이 말 정말 대단히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와인 영화 중에 사이드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특별한 와인을 어떤 특별한 날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와인을 마시는 날이 특별한 날이다 라고 얘기했던 명언이 있는데 그만큼 아주 멋진 말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와인이 그렇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다 보면 실망하는 와인도 있고 또 이런 와인을 이 가격이 판단 말이야 하는 와인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이렇게 품어 안아야 되나요? 오늘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너무 나빠서도 마지막 마시는 날이 되는 건가요? 제가 책에도 아마 제목으로도 있을걸요? 제 책인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좋은 와인, 그럼 나쁜 와인, 이런. 그럼 없다라고 했어요. 좋은 와인, 나쁜 와인은 없다라고. 일단은 없다라고 해놓은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인을 어느 정도 아시기 전에 그런 고민하시는 그 진입장벽을 높이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와인도 버릴 게 없다. 다 역할이 있다. 그리고 그런 와인들도 어떻게 만드는지 와인메이커를 만나보거나 와이너리에 가면은, 세상에는 진짜 버릴 와인이 없고 다 역할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굳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격이나 그렇게 좋은 와인 이렇게 놔두는데, 상했거나 이런 거 아니고는 나쁜 와인이라는 거는 아직은 저는 적어도 없다. 그러면 마트에서 파는 1, 2만 원짜리 와인도 다 나름대로 역할과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저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 단계로 가신 건데. 그런 와인은 요리할 때 쓰는 와인이지 우리가 마시는 와인이 아니다라고. 요리하니까 생각하는데 요리하는 와인이 이탈리아에서 1리터, 2리터짜리 그런 거 있죠. 파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 30년 전 이탈리아 광고인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은 게 자기네들도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팩에 친구들을 초대를 해놓고 부엌에서 그 팩 와인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좀 약간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손가락으로 뽁 소리를 내. 마치 병이 딴 거로. 광고가 그 광고가 너무 재밌었는데. 뻑 소리를 나고 따르는 소리 이걸 내서 딱 나가니까 친구들이 좋다 그러고 그거야말로
왜 이래가면서 이들도 그래요. 모르는데 그런 편견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복잡한 얘기지만 아무리 그 가격을 처음에 물어보는 심리가 있잖아요. 네. 이 와인 뭐야? 그러면 이름이나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가격을 어느 정도 좀 감 잡는 거. 그런 것도 처음 와인을 접하는 사람한테 되게 이렇게 많은 편견하고 이렇게 벽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벽을 좀 깨고 싶은 거지. 벌써부터 와인이 뭐 좋은 와인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실패하는 와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패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실망을 꼭 해야만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와인을 먹으면서 실망을 많이 할수록 와인의 매력을 더 알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처음부터 검증된 좋은 와인들을 드시는 분들은 좀 설레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안전빵이라 그러나? 근데 와인에 실패나 실망을 해봤던 사람들이 와인에 대해서 좋았을 때 이 감동이 더 클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에 그런 부분도 좀 꼬집어서 썼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연애에 실망하고 실패해봐야지 좋은 연애에서 감동을 더 받죠. 실패할 수 있는 음료, 와인, 술은 와인이 유리한 것 같아요.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와인을 마실 때 실패했다라는 뭐 개인차인데 이제 오늘 내가 여기 음식과 이 자리에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갭이 큰 전혀 설명과 다른 내지는 이제 익히 들어서 뭐 와인에 대한 이게 맛을 말로 표현을 했으니까 상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기분이 언짢아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뭐 성격차,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마리아주가 안 맞는 거는 본인의 테이스트가 또 그렇죠. 달라서 문제도 되잖아요. 자기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지만은 와인 보관 상태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저 가로수길에서 한번 그래서 오랜 적에 부셔내 놔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뭘 이렇게 그냥 따지고 드냐고 막 그랬다가 소믈리에 와서 처음에 따고더니 뭐 때문에 그러세요?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거 부셔낸데 딱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바꿨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아니 식초가 된 거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있죠. 예. 그래서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믈리에 풍경상이라고도 그때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소믈리에가 불어로 소믈리에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멋지잖아요. 근데 네. 영어로는 와인 웨이터더라고요. 네. 인식 차이인 것 같아요. 와인 웨이터라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제가 옛날에 실제로 직원들한테 명함을 파줬을 때 소믈리에 바리스타 이렇게 하면 다들 막 쓰고 다니는데 웨이터 웨이트레스들은 웨이터 웨이트레스니까 그렇게 써줬는데 명함 처음에 발주해준 그대로를 한 1년 뒤에 봐도 갖고 있더라고요. 안 주고. 예. 웨이터 그러면 왜 웨이터 왜 어째서 했더니 너무 조용필 그거잖아요. 웨이터가 무난해서. 그러니까 그런 좀 뭔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소믈리에가 좀 화려하긴 됐지만 사실 서비스가 기본이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와인에 대한 거를 하는 거고 역사적으로도 모시는 분, 손님 내지는 자기 주인을 대신해서 먼저 와인을 먹어보는 사실은 마루타 같은 정도의 그러니까요. 불쌍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소믈리에가 요즘은 손님한테 테이스팅을 먼저 권하는 거는 되게 좀 약간 좀 저는 잘못된 우리나라에서 와인 마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걸린다?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게 소믈리에랑 싸우려 하는 사람들. 엄청 내가 많아요. 소믈리에보다 더 잘한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사람들이거나 소믈리에한테 뭘 물어보면 자기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해서 소믈리에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믈리에한테 물어보고 우리한테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와인을 즐겨야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아직도 극복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소믈리에 앞에 자존심 세우는 거.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았고요. 네. 나중엔 좀 그래도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소믈리에나 셰프, 진짜 셰프도 갑자기 뭐 어디 TV 나오고 뭐 방송도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서 올라갔지. 옛날에는 셰프 그러면 그냥 주방장, 뭐 소믈리에 뭐 잘 모르겠고 했을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그나마 조금 그런 직업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전문직으로 인정을 하고 오셨을 때도 네. 업장에는 소믈리에가 24시간, 그러니까 매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직장이 있는데 뭐 스케줄을 돌려야 되겠죠. 오늘은 셰프가 안 나온 것처럼 소믈리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마치 그런 걸 보고 이런 거 생각나요. 병원에 또 가면은 꼭 교수님이랑 얘기하고 싶어 하고 주치의예요? 인턴이에요? 뭐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간호사나 저기 인턴이 사실은 이 환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더라고요. 제일 많이 보고. 교수는 차트 보고 어디다가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높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심리랑 비슷할 것 같은데, 소믈리에냐고 꼭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공부했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약간 그래도, 그러면은, 수준 이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일할 때는 그런 소믈리에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학에 대한 이슈라든가 공부에 대한 뭐 자격증 이런 건데, 사실은 그런 뭐 자격증이나 뭐 유학 이런 거 있어도 서비스 마인드 없는 되게 아주 별로인 소믈리에들을 많이 받고, 반대로 너무 훌륭한 소믈리에인데 그런 흔한 뭐랄까 타이틀이 없어서 일하기 힘들어한, 그게 다 회사가 아니라 손님들이 그렇게 다 이게 뭐 듣고 무시해버리고, 이 소믈리에 실력을 떠나서 타이틀을 보고 막 이렇게 맹신하고 이런 손님들도 약간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우리나라 와인 산업 현황은 별로 안 다루셨어요. 어떤 와인 그 산업에서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이든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은 이번에 안 다뤘는데, 한국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소믈리에 코스를 받고 자격증 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괜찮은 건가요?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너무 주제가 다소 다른 이 책의 결하고는 조금 맞지 않고 다소 무겁다고 판단돼서 그런 거는 조금 배제를 했고, 최근에 현황도 제가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잘 알지 못합니다. 현역에 있질 않아서. 근데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소믈리에들 그 풍기 현상도 있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자면은 소믈리에들의 대우나 그 셰프의 대우나 이런 게 업장이나 개인 업장이나 아니면 체인 기업에서 하는 거에 구조가 절대 맞지가 않아서, 왜냐면은 그 대우나 그런 연봉이나 이런 게 그 공부하고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비해서 사실은 한없이 계속 월급을 올려줄 수도 없거든요. 손님이 뭐 계속 뭐 그렇게 하는 레스토랑은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레스토랑 비즈니스의 본질을 먼저 얘기를 그렇죠. 해야 네. 뭐 바리스타가 됐건 셰프가 됐건 해주는데, 맞아요. 직접 자기가 오너가 아닌 이상 그들을 계속 잡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뭐 프로야구처럼 어느 팀으로 뭐 저기 되고 뭐 하고 뭐 트레이드 하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들의 그 제일 뭐랄까 하이라이트에서 왕성하게 움직여야 될 때, 사실은 내부적인 그런 구조 문제가 사실은 더 네. 걸고 넘어져야 될 문제라고 그거는 다음에 생각합니다. 또 기회 있을 때 합시다. 네네. 저도 코로나 때 굉장히 내가 다니던 와인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뭐랄까 실력이 좋은 소믈리에들이 잡을 많이 잃었어요. 네.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죠. 결국 내보내야만 되는 일들을 겪었었는데, 저건 좀 무거운 얘기고. 네, 무거웠어요. 네. 제가 이제 항상 만날 때마다 저랑 약간 그 의견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추럴 와인에 대한 얘기예요. 내추럴 와인을 여기 이 책에서도 다루었는데, 저는 좀 국내에서 너무 지나친 마케팅이나 좀 허용이 아닌가. 자기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와인 본질적인 맛의 수준에 비해서, 제가 한번 어디지? 신사동 갔다가 탁 들어왔는데, 저희는 내추럴 와인만 팔거든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저씨가 와서 이런 거 먹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 시켰는데 정말 버리고 싶었어요. 이게 와인인가? 막 이럴 정도인데,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MZ세대를 대변하는 와인이다 막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그럼 제가 뭘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내추럴 와인이 그렇게 고평가를 되거나 오케이, 그렇게 대단하게 인기를 끌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분들도 다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뭐 혹자는 또 뭐 내추럴 와인이라는 것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 책은 와인 자체의 그런 저 멀리 있는 와인을 편하게 들어오세요, 별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특이한 입문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그런 거마저도 너무 무겁게 쓰고 싶지 않은데 한 번은 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저거 쓰면서 박사님 생각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제 주위에서 내추럴 와인은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쓰면서 약간 박사님 뭐라고 쓴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책을 쓸 때 좋다 싫다가 아니라, 저마저도 약간 편견이 있었는데,
올해죠. 올해 5월 달에 이탈리아를 가서 밀라노에서 저도 밀라노에 오래 있었지만은 내추럴 와인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탈리아에서? 예, 결국은 우리나라뿐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건 유럽에서도 있고 제가 최근에 뭐 미국 가서 내추럴 와인을 본 건 아닌데 들어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내추럴 와인은 한 그런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라 그래서 마치 유행 있다가 말겠지 정도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큰 변화다. 뿌리가 굉장히 깊게 잘 박혀 있고 메시지도 굉장히 좋아요. 이 내추럴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저기 뭐지? 친환경 뭐 이런 그런 이제 단체들하고 많이 같이 콜라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건전하고 앞으로 더 이게 저기 되면 됐지 이게 유행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책 말매도 한번 썼는데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간혹 MZ라고 꼭 이렇게 치부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젊은 가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인 그동안 당한 게 있나 봐. 와인에 대한 이렇게 뭐, 이렇게 기성에 대한 거를 그 벽이 높다고 생각했다가 그들을 하고 같이 대결할 수 있는 건 내추럴인 거지. 그냥 내추럴을 많이 마셨어. 그럼 그런 젊은 친구가 박사님하고 딱 와인 얘기를 할 때, 박사님이 막 이런 와인 저런 와인 얘기할 때, 내추럴 와인 아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렇게 용도로 쓰는 분들이 없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마 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추럴 와인은 그런 편견 없이 보시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 내추럴 와인입니다. 예, 일부러 요거 좀 부탁을 해서 내추럴 와인도 너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와인이 뭐 맛있다 맛없다 각자 또 다르게 느껴지지만 많은 달랑 한 병에 너무 많은 의미를 뒀는지 모르겠지만은 배고프시죠 지금. 이 시간이 이탈리아에서 그 책의 마지막에 있는 아페리티보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조금 준비했는데 몇 분이 막 또 뭐 갖고 오셔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거 다 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요기를 하면서 아페리티보 위를 열다 이런 문화로 할 때도 적당한 와인 알맞는 와인이고 또 뭐 로자또 이렇게 핑크빛 나는 와인에 대한 편견도 제가 쓴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프로세코를 이 아페리티보에서 많이 마시잖아요. 프로세코를 많이 쓴 뿐이지 다 씁니다. 사실 저도 유럽에 갈 때마다 이제 와인을 굉장히 즐겨 마시지만 여름에 프랑스 가면은 대부분 다 로제 와인 드시더라고요. 네. 예, 그냥 바나 카페에서 그래서 레스토랑에서도 다 일단 시작할 때 그래서 그런 거는 별거 없는데 아니 저는 내추럴 와인을 찬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내추럴 와인 중에서 몇 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어떤 거는 정말 이건 와인이 아니야 막 이럴 정도의 와인도 겪어봤는데 예, 어쨌든 예. 와인을 만드는 메이커를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닌데 그 페어 때도 이렇게 몇 번 보고 이번에 이태리 가서도 이제 몇 번 이제 찾아서 약속을 해서 가서 얘기를 해보고 또 운 좋게 같이 밥도 먹고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막 진짜 가정집이요. 준비도 안 된 가정집 똑같더라고요. 와이프가 얘기 안 하고 손님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이런 그래가지고 진짜 차린 거 없이 그 진짜 밥이랑 김치만 내오듯이 리조또랑 빵 이렇게만 먹은 적도 있는데 그게 전 더 좋았죠. 그리고 당연히 내추럴 와인 내오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이 사상 마인드 굉장한 진보들이 다 내추럴 100%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내추럴 만드는 사람 중에서는 다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진짜 젊다라는 게 이제 이 생각이 젊고 그리고 좀 그렇죠. 왜 웃으세요? 아니 되게 진보적이다가 보니까 박사님하고 잘 맞을 것 같은데 박사님 되게 다른 건 다 진보적인데 와인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네, 저는 아직도 와인만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미술도 보수적이에요. 뭐가 미술도 보수적이라 미술에 미술도 대한 보수적이에요. 취향도.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하고 책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 책의 제목이 와인이 별건가인데 근데 음식 얘기를 할 때는 음식은 별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인이 별건가 뒤에다가 근데 음식은 별거다라고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에 대한 특히 이탈리아 음식에 대한 그 말없는 아주 하염없는 어떤 그 사랑이 느껴졌었어요. 내가 보니까